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고민이 많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6월 달에 비슷한 미국장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 연준 제롬 파월이 바로 구원 등판해서요. 네. 바로 그냥 이틀인가 뒤인가 3일쯤 뒤에 확 나와서 네. 더 큰 유동성을 확 발표해 버렸어요. 네네. 그러는 바람에 그냥 쑥 올라가 버렸거든요. 반등 크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제 FMC, 오늘 아침에 끝난 FMC를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연준이 구원 등판 해줄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나 터트려주지 않을까. 네. 라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때 결과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데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머니투데이 거기 가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마 이번엔 연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마 구원 등판 안 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훨씬 그때보다 견고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을 진짜 이루고 있는 지표들이 단단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갈등의 여지가 훨씬 더 사실은 시장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그거는 사실이고요. 팩트고. 네. 심리는 희한하게 요번에 좀 이제 오늘 정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뵙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오늘 국내장이 막판에 팍 밀렸나 봐요. 네.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아마 심리적인 그런 걸 줄 것 같고, 어쨌든 제 요지는 이겁니다. 고민하시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은 잘 이렇게 유지해 오셨는데 그래도 뭐 나스닥이 활발하게 가는 거에 비해서는 네. 뭐 하도 옆에서 너무 버블이다라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어제 샀는데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느 커뮤니티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다가 너무 참 희한하다고 얘기했던 게 LG화학 샀는데 요즘 막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은 바로 전날 샀나 봐요. 그 발표 나기 전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뭐 10% 이상 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 LG화학을 추천받은 게 부동산 커뮤니티였다고 이렇게 써있어서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뭐 때문에 사셨든지 간에 샀는데 바로 지금 시장이 이러면 네. 덜커덕 힘드신 분도 맞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네. 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있을 수 있으시고요. 네. 뭐 최근에 하셔서 힘드실 수도 있고 이래서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건 좀 약간 그냥 이렇게 턱으로 말하면, 운전하다 턱으로 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적으로 약간 좀 턱이 높은 느낌? 네. 그런 뭔가 무거운 그런 거 느끼실 수도 있으실 네. 것 같고, 그래서 네.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MC 결과 말씀드리면서 팩트는 사실상은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아직 안 밝혀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전혀 없을 만큼 선명해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냐면 이런 거죠. 거의 1년간 동안 내야 되는 수익률을 지금은 한 달 만에 냈어요. 사실은. 네. 코로나가 사실 과거의 금융위기 때 2년간 올라온 거를 지금 네. 4, 5개월에 올라와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2년간 빠질 거를 2달에 빠져버렸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 과거 역사 언제도 이렇게 빨리 빠진 적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3월달 그때 제 회사 세미나 때 왜 사례들 다 보이면서 빠진 기간 이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50% 가까이를 단 한 달, 2달 내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항상 한 1년 반씩, 2년씩 걸려서 그렇게 그만큼 빠진 거죠. 네. 그러니 올라오는 것도 그 정도는 걸렸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도 그렇게 빠르더니 올라온 것도 빨랐던 거죠. 근데 그 반등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참 강세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썩썩썩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그 정도도 종목에 한해서는 좀 너무 기가 막히게 세게 올라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진짜 1년 동안 10%를 내도 나쁘다고 하긴 어려운데요. 왜냐면 지금 1년 금리가 예금이 1%잖아요. 1%가 안 돼요. 1%인데 1% 시대에 10%를 1년에 냈다. 대단한 일이죠.
좋겠다. 막 이래야 될 문제인데 지금 우리 마음에 다 10%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높다 낮다로 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틀리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지금 10% 우습게 하시니까 잘못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은 기간으로 보시자고요. 사실 지금 10%, 20%, 30% 우리가 지금 바라거나 혹은 그런 정도 되면 좋다고 하는 수익률을 원래는 한 1년 정도에 내는 수익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단 며칠 만에도 막 내고 뭐 한 달 만에도 막 내니까 이제 시장은 이런가 보다 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는 어떠냐면 되게 금방 익숙해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좀 뻑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다가 근데 이제 초반에는 2, 3일이나 뭐 한 주 정도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 지난번에도 쏙 돌아왔었으니까. 그리고 뭐 아직은 플러스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날짜가 길어지니까 아마 그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세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일해 보면요. 맞습니다. 공짜가 있지도 않고요. 이 투자도 그렇다고 뭐 투자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밤새고 한 5년씩 공부해야 수익이 낼 수 있으면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쉽게 내면은 또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왜 주식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왜냐하면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자본주의 지금은 제가 주식 자본주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엔 산업 자본주의였었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어야 됐었죠. 지금은 부자 순위가 나오면 전부 주식으로 나와요. 뭐 아마존의 그 대주주,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식이지. 삼성전자 이재용이 얼마냐 주식 차익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주식 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뭐 예전에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제 같은 말이지만 주식 자본주의라는 건 그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 차익을 내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원래 부동산도 좀 우리가 뭐 어디다 좀 사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해서 내 직업으로 버는 거 외에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뭐라 그럴까 좋은 투자 방법인 시대인 거죠. 지금. 자본주의 중심의 기업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지나간 몇 달 동안에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슉슉 나왔던 거죠. 기업을 연구하거나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을 뭐 정말 뭐 다 조사해서 재무제표 보시고 이런 사람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왜냐면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다 공부고 그 다음에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 해서 꼭 뭐 회사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 봤다고 그 기업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좀 이렇게 요번에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나왔어요. 이런 앞에 이 인풋은 다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웃풋이 시기적으로 좀 그랬죠. 이런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 근데 이게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묵히고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서 그럼 좀 더 사거나 내지는 좀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연 얼마를 내는 개념이 제일 맞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에요, 투자라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월 수익률로도 꽤 높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수익률이 바뀌어요. 사실 이 시장은 이래요. 지금 요번에 사셔가지고 한 달 만에 한 10% 나셨다고 쳐볼까요? 이거 은행 수익률로 말하면 120% 난 거예요. 그게 그 연환산의 개념이거든요. 기간을 12배로 곱해요. 그 은행 이자라는 게 한 달에 1% 나왔다는 게 1년
12% 중에 한 달 1%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연 1%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단 한 달 만에 낸 수익률을 연율로 바꾸면요 120%짜리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더 아찔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30% 냈었으면 한 달에 이거 몇 프로예요 도대체 1년이면? 600%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어떤 기업이 수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아주 건전하고 탄탄한 기업이 수년 동안 올려준 주식 값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단 한 달 만에 막 나타났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컨택이면은, 야, 이거는 쪼그라드는 거지. 그럼 난 뭘 사도 언택을 사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언택은 점점 강화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차별화가 당연히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만약에 백신이 지금 올해 안에 나오고, 이제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거 디스트리뷰션 하느냐고 아마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 소장 말대로 내년 말 정도 돼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1, 2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만약에 올해 말쯤에 백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시장은 항상 먼저 가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당분 어떤 시점에는 백신 장세가 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백신이 2년 걸려서 완벽하게 스프레드 되더라도 네. 먼저 시장은 그렇게 됐을 때 회복되는 시장을 먼저 한번 반영할 거라는 거죠. 선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초기에는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막 항공주도 뻥뻥 오를 거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어요. 로컬이니까 미국 로컬에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백신 장세가 와보세요. 그러면 지금 언택, 컨택처럼 완전 또 차별적으로 컨택이 또 뻥뻥 올라가는 게 올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사태 자체가 너무 흑백적으로 분명하게 보일 때는 쏠림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컨택이 그렇게 올라갈 때 과연 언택은 그러면 원자리 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과연 컨택 주식이 백신에 의해서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 오케이 좋아질 수 있다. 백신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점점 되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택이 퇴보할 일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술을 안 쓰진 않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마존을 안 이용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순간에는 아마존이 뭐 얼만큼은 아니 뒤로 가는 일들이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수급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조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서 투입한 돈이 10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존을 안 팔고도 유나이티드 항공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운영 기관 투자자는 항상 돈이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컨택이 올라가는 장이 오려면 언택을 팔아야 컨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더 세게 갈 놈을 위해서 들고 있어도 괜찮은 놈을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어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틸리티라 그래가지고 SK텔레콤 같은 거예요. 네. 경기가 나빠진다고 전화를 안 쓰진 않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실적이 나빠질 일이 없어요. 코로나가 왔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방어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SK텔레콤이 빠져. 경기가 좋아지면 전화를 덜 쓰나? 그쵸. 그렇진 않은데. 근데 SK텔레콤이 네. 빠지고 얘가 올라가.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는데 그거 왜 그래요?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 투자자들이 SK텔레콤 지금 왜 빠집니까? 저희 같은 사람의 대답은 이거예요. 기관이 그거 팔아가지고 포스코 사요. 민감주로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에 의한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SK텔레콤이 한참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털 가치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존이 내려갈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매번 그 타이밍마다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네.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컨택으로 확 바뀌어도 언택이 여전히 가치가 있어서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경기가 좋아졌다는 사실로 얘만 또 빠르게 올라가다가 좀 어느 정도 너무 심하면 얘도 다시 오르게 되는 장세가 올 거 아니에요. 네.
얘에 비해서 모두 얘네는 바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럴 때 올라갈 수 있느냐를 내가 파악하고 그러면 여기 갔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선수들은 여기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같은 조정에서는 좀 팔았다가 현금화 해놨다가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조정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누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그거 팔았다가 다시 사는 비용도 또 빼야 돼요.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네. 그리고 개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팔았다가 사기 위해서 결정할 때 결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손절을 하거나 혹은 팔고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사기 위해서 결정하는 동안 날짜가 좀 가다 보니까 조정이 꽤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다 사도 별 소득은 크게 없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올라가 버려가지고 계속 갈등만 돼. 내가 저 놈을 얼마에 팔았는데 좋은 놈인데 저걸 다시 사야 돼? 더 비싸니까 다시 사기 힘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를 못해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떤 투자를 골라야 되냐면 꾸준히 갖고 가도 될 거를 처음 고를 때부터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왜냐면 조금 등락이 있어도 예외는 네, 있어요, 선생님. 어떤 거냐면 코로나가 와버렸으니까 이 세상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때는 올해 3월에는 손절하고 바꿔야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기술주는 올랐지만 기술주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났고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바뀐 세상에서 쫓아갈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꿔야만 됐어요. 네. 이때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손절이라는 그런 어떤 그 평소 땐 잘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손절하는 그런 타이밍 되면 많은 분들이 네. 내가 5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는 게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이제 손절을 하기 힘드니까 수익 난 거에서 정리해서 다른 걸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평소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때 늘 손절하고 그런 때 규칙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놈을 살리고 나쁜 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골랐는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골라준 거는 다른데 내가 골랐으면 내 같은 실력으로 골랐는데 2개는 올라가고 3개는 빠져요. 네. 그러면 내가 골랐기 때문에 이 2개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네.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라서 얘를 3개를 손절하고 2개를 잡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행동재무학에서 항상 지적하는 오류가 뭐냐면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는 걸 두려워해요. 네. 이 손해난 채로 3개를 팔면 실패했다는 걸 자기가 인정해야 되니까 네. 자꾸 얘는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놔두고 싶고요. 네. 이 2개는 올라가서 그러니까 수익이 난 상태니까 얘를 팔 때 마음이 자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을 해요. 야, 나 10% 요번에 네, 돈 좀 네. 필요해서 10% 넣고 팔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항상 5개 중에서 옳은 걸 파는 일이 늘상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 얘는 그로부터도 한참 올라가고요. 네. 얘는 계속 지지리 헤맨다고요. 네, 네. 할 수 없이 장기 보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똑같은 내가 골랐다는 전제로 봤을 때 내가 골랐는데 올라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의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처럼 크게 이제 그 뭐랄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처럼 네.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걸 바꿔놓는 커다란 변화가 왔을 때는 기존의 가치로 이 주식을 평가해서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네, 네. 바꿔줄 필요가 할 수 없이 생겨요. 이때는 정말로 뼈 아프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똑같이 저희 고객들한테 그렇게 리밸런싱을 했는데 뼈 아프게 날린 돈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후회할 정도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네, 네. 여러분들은 아직 전혀 모르시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전에 반밖에 못 올라온 애들이 그냥 허더분해요. 네. S&P 중에서도 S&P 500 종목 중에서 400 종목은 코로나 중간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이만큼 편차가 났으니까 네. 저희가 그때 뼈를 깎듯이 고통스럽지만 바꿔놓은 놈들이 지금 15% 20% 수익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손절 안 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네.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지금 주저거리고 못 올라와 있는 애들에 저희가 묶여 있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네. 잘한 거고요. 네. 혹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앞에서 손실 났던 것들을 다 복구하고도 나도 떵떵거리는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 뭐라도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 네. 그게 뭐 하루든 한 달이든 뒤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나이스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정말 그 폭포수처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 50% 빠진 것들을 메꾸고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아니 선생님 아니 대표님 지금 나스닥이 몇 프로가 올랐고 네. 테슬라는 500%가 올랐다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국민연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국민연금. 네네. 국민연금 주식 수익률 지금 1% 안 나와요. 1%가 안 나요. 네, 왜냐면 코로나 그대로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걔들은 자산배분 규칙대로 했을 네, 테니까 네. 올해 수익률이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떨어지는 그 중에나 떨어진 다음에 날짜적으로 그때 들어온 분은 그냥 쑥쑥쑥 올라갔으니까 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워하지? 맞아요, 맞아요.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날 한 며칠이 이걸 갈라놔 버렸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서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 20-30% 수익 나도 말도 못한다고. 네네 맞아요. 더 이상 나신 분들이 많이 많이니까. 계셔가지고. 근데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또 코로나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속상하죠. 사실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속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권유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바꿔야 될 때여서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바꾼 거예요. 네. 그런데 바꿔놓고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까 왜 기간이 필요하냐면 이제 아까 백신 장세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네. 백신 관련돼서 백신주가 아니라 백신 때문에 컨택이 막 올라갈 때 할 수 없이 얘가 언택에 관련된 예를 들자면 언택에 관련된 주는 못 올라가고만 있을 뿐이지 네. 퇴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을 주면 또 얘가 얘 그래도 얘 컨택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백신이 제대로 정상되려면은 2년이 걸린대. 이러면서 그 중에서 어느 건 또 다시 좀 내려오고 네. 그쪽에 대한 차별화가 좀 주춤하게 되면 다시 언택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본전하고 충분히 수익 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필요한 주식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르는 주식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하고 들어오셨어도 네. 이제 바꿔놓은 주식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익 내고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사실 짧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가 시작된 이유가 네. 너무나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그런 변동성 때문에 나온 장이라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들이 우리 일상사에 너무 눈에 띄어서 그런 네. 거지. 네. 사실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1년에 요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기다리고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정상이다. 네. 예, 저희 네. 노가다님께서 테슬라 80% 수익 중인데 그게 수익인지 모르셨다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처음 해보셔가지고 느낌이 이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상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네. 일인데요. 네. 사실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좀 이렇게 럭키하고 그다음에 함부로는 말하면 안 되는 게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정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이제 그 날짜적으로 뒤에 들어와서 조금 더 그거에 편승해서 네. 수익을 좀 더 높게 내실 수 있는 그런 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런 네. 분이나 안 그런 분이나 전부 우리가 똑같이 다 균형을 찾아야 네.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네.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갖고 사실 투자라는 게 만약에 한두 달 만에 1년 목표를 달성해 버렸으면 팔아갖고 그냥 마이너스만 안 나는 상태로 1년 날짜를 채워도 될 만큼 네. 왜냐하면 이 투자는 계속 있는 동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 시간과 수익이라는 건 약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FOMC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걱정할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조금씩 뒤로 가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네.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쪽 팩트로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 다 날리고 이럴 일이 없어. 예, 이걸 확실히 아시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FMC 얘기도 또 드리고 제가 항상 팩트에 관련된 설명들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해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드린 건 뭐냐면, 시간이 걸려서 추수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네. 예, 그래서 농부가 씨 뿌리고 물 딱 준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파보면은 안 되잖아요.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투자도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수익을 낸 거라면, 기간이 필요한 일이 이제 분명한 일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던 옆에 보면 보이던 그 속도는 보통 때보다는 좀 특별한 일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정상적인 속도로 좀 돌아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불안함을 없애시고, 내가 이제부터 12월까지 기다려서 요 정도를 낸다고 하면 그거 네.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